2배 이상 부풀었죠. 슈톨렌에 가스를 살짝 눌러서 빼주시고 반죽을 안으로 밀어 넣어가면서 이 작업을 잘 해주셔야지 슈톨렌의 유통기한이 길어지는데 많이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야입니다. 오늘은 일반 슈톨렌이 아닌 초코 슈톨렌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반 슈톨렌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에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오른쪽에 링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카카오 풍미가 가득 담긴 아주 진한 초코 슈톨렌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가장 먼저 1차 반죽 스펀지를 만들 건데요. 스펀지 반죽을 미리 만들면은 이스트 활성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2차 믹싱이 짧아지고 풍미도 굉장히 좋아져요. 완성품의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작업은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우유를 전자레인지로 데워줄게요. 우유 온도가 지금 32도에서 33도가 나왔는데 사용할 때 온도는 30도에서 36도 사이만 지켜주시면 돼요. 36도 이상이 되면 이스트 활성이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36도 이상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우유 위에 이스트를 이렇게 넓게 뿌려주세요. 우유 양에 비해 이스트 양이 너무 많아서 거품기 같은 걸로 잘 섞어주셔야 돼요. 1차 반죽 같은 경우는 믹싱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스트를 우유에 완전히 녹여서 넣어주셔야지 발효에 지장이 생기지 않아요. 완전히 섞어서 녹여주세요. 자, 완전히 섞여서 녹여주신 다음에 여기다 계란도 잘 섞어주세요. 이스트는 꼭 골드 이스트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저당 이스트를 사용하면은 발효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꼭 고당 이스트를 사용하시거나 생 이스트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란도 다 섞이면은 믹서볼에다가 액체를 먼저 넣어주세요. 박력분 그리고 강력분, 훅을 넣어주시고 손반죽 하실 때는 재료가 완전히 섞일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하게 치드셔야 돼요. 자, 저속으로 한 덩이가 될 때까지 섞어줄게요. 자, 이렇게 모든 재료가 다 섞여서 한 덩이의 반죽이 되면은 1차 반죽이 끝난 거예요. 1차 반죽은 끝나면 약간 거칠게 완성되지만 모든 재료들이 완전히 혼합돼서 잔여 이스트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반죽의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해 주신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실온에서 1시간 발효시켜 줄게요. 자, 1차 반죽이 발효가 완료될 동안 헤이즐넛, 피스타치오, 아몬드는 컨벡션 오븐 기준으로 150도에서 170도 맞추신 다음에 약 10분에서 12분 정도 이렇게 로스팅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미리 구워놨고요. 살짝 노르스름하고 바삭바삭한 상태까지 구워주시면 됩니다. 헤이즐넛 같은 경우는 구워놓지 않은 상태가 이렇게 하얘요. 살짝 노르스름해질 때까지 바삭하게 구워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슈톨렌의 가장 중요한 건조과일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지금 3년 숙성된 건데 제가 아래에 레시피 적어 놓을 테니까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펜을 만들어 볼 건데요. 마지펜 같은 경우는 오늘은 헤이즐넛을 사용해서 만들 거예요. 푸드 프로세서에다가 헤이즐넛을 넣고 갈아줄게요. 갈다 보면 기름기 때문에 떡지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다시 갈아주세요. 자, 헤이즐넛을 갈면 이렇게 곱게 갈리는데요. 약간의 덩어리가 있는 것들은 씹는 감을 더해주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갈아주시면 괜찮아요. 자, 헤이즐넛 갈아놓은 거 다 그릇에 옮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 초콜릿을 다시 갈아줄 거예요. 저는 70%짜리 과하나를 사용했고요. 과하나가 카카오 함량이 높아서 되게 풍미가 좋아요. 근데 깔리바우트 같은 걸 사용하셔도 괜찮고, 내 초콜릿이 정 없다 싶으시면 그냥 일반 시판 초콜릿을 갈아서 넣으셔도 돼요. 초콜릿은 약간 이렇게 덩어리가 어느 정도 있을 정도로만 갈아주시면 돼요. 이 정도만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 이걸 섞어서 마지펜을 만들어 줄 거예요. 헤이즐넛 분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코아 슈가 파우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흰자를 전부 넣어주세요. 그래서 훅이 아닌 비터를 사용해서 섞을 건데요. 믹서가 없으신 분들은 손으로 섞으셔도 괜찮아요. 한 덩이로 뭉칠 때까지만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1단으로 가볍게 섞어줄게요. 자, 이렇게 모든 재료가 섞이면 다진 초콜릿을 넣고 섞어주겠습니다. 믹서에서 꺼내주세요. 냉장고에 숙성을 좀 주셔야 더 풍미가 올라오거든요. 숙성하셨다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자, 저는 헤이즐넛을 사용한 이유는 초콜릿에는 헤이즐넛이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오늘 헤이즐넛을 사용했어요. 헤이즐넛이 없으신 분들은 아몬드 분말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납작하게 밀봉해 주신 다음에 냉장고에서 저는 1시간 정도 숙성하고 사용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차 반죽 숙성이 끝났는데요. 1차 반죽 숙성이 끝나면 손가락으로 찍어보았을 때 손가락 자국이 그대로 남고요. 부피는 약 3.5배 정도 부풀어 있는 상태가 가장 발효가 잘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스펀지 반죽을 넣고 이제 본 반죽을 바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믹서에 1차 반죽 다 넣어주시고요. 충전물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어주세요. 계피 분말 넣어주시고요. 코코아 분말, 그리고 우유까지 넣어주세요. 슈톨레는 과자기 때문에 버터를 처음부터 같이 넣고 믹싱할 거예요. 약 발전 단계까지 믹싱을 줄 건데 저속으로 가루제를 먼저 섞어주세요. 약 1분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가루 재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 덩이로 뭉쳐지면 이제 2단으로 올려서 믹싱을 줄게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이 깨끗해질 때까지 믹싱을 주시면 되는데 글루텐을 한번 볼까요? 자, 글루텐을 당겨보면은 거칠게 찢어지죠? 늘어나다가 찢어지는 이 상태까지 이 정도까지 믹싱을 주시면 돼요. 반죽은 당겨보면 약간 텐션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믹싱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스파믹서 기준으로 1단 1분, 2단 4분 믹싱했어요. 자, 충전물을 다 넣어줄게요. 건조과일 믹스 넣어주시고, 자, 건조과일 믹스를 숙성을 하루 정도 시키신 분들은 물기를 꼭 짜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피칸, 그리고 헤이즐넛, 통아몬드 1단으로 1분 섞어줄게요. 자, 이렇게 모든 재료가 다 섞이면 이제 믹서에서 내려주세요. 자, 슈톨레는 충전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전물이 한쪽에 몰렸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몰려있으면은 손으로 살짝 치대서 몰려있지 않도록 균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겉표면을 매끄럽게 잘 다듬어 주신 다음에 볼에다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완성된 반죽은 마르지 않게 밀봉해 주신 다음에 1시간 정도 다시 발효를 시킬게요. 자, 이제 슈톨레는 발효가 끝났는데요. 열어보면 2배 이상 부풀었죠. 2.5배 정도 부풀었는데 이 정도까지 부풀려 주시면은 굉장히 풍미가 좋아져요. 바로 꺼내서 분할을 할게요. 슈톨렌에 가스를 살짝 눌러서 빼주시고 320g씩 분할해 주세요. 슈톨렌 분할이 끝나면 가스를 빼서, 슈톨렌 반죽이 찰흙 같은 느낌이어서 둥글리기를 이렇게 눌러가면서 해주셔야 돼요. 매끄럽게 표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슈톨렌 같은 경우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덧가루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반죽을 안으로 밀어 넣어가면서 둥글리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둥글리기 하고, 둥글리기가 끝나면 성형하기 전에 벤치 타임을 줄 건데 반죽이 마르지 않도록 비닐을 잘 덮어주신 다음에 약 실온에서 20분 정도 벤치 타임을 줄 거예요. 자, 이제 반죽 분할이 끝났으니까 아까 숙성시켜준 마지펜을 분할할게요. 110g씩 분할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펜은 손으로 잘 치대서 모양을 잘 잡아주세요. 슈톨렌에 넣기 좋은 모양으로 설명해 줄게요. 두툼하게 하셔서 살짝 늘려주시면 돼요. 약 17에서 18cm 길이로 늘려주시면 돼요. 헤이즐넛을 두껍게 갈았었기 때문에 잘 부서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잘 붙여가면서 길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마지펜이랑 반죽 준비됐으면은 만져보면은 말랑말랑 이제 벤치 타임이 끝났거든요. 비닐을 벗겨주시고 세로로 밀어 펴주신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 가로로 밀어서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살짝 뒤집어 주신 다음에 이 세로 길이를 마지펜 길이랑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마지펜을 올려주시고 뚜껑을 덮어주세요. 반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여기를 한번 꾹 눌러주셔서 모양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 모양이 만들어지면 팬에다가 올려주세요. 우녹스 팬 기준 4개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반 접어주시고 가운데를 밑대로 한번 꾹 눌러주세요. 반죽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세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대로 들어 올려서 팬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슈톨렌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오븐 안에 넣고 발효를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위에 마르지 않도록 비닐 같은 거 이렇게 덮어서 약 40분 발효시켜 줄게요. 자, 오븐 안에 넣어서 40분 동안 발효가 끝났는데요. 자, 저는 우녹스 오븐에 180도에 20분 구워줄 거고요. 데코 오븐 사용하실 경우에는 윗불 200도에 아랫불 150도 맞추신 다음에 20분에서 22분 정도 구워주시면 됩니다. 자, 굽고 올게요.
슈톨렌이 구워져 나왔는데요. 핀망에 올려서 충분하게 식혀주세요. 슈톨렌이 식는 동안 시나몬 설탕을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버터를 태워줄 거예요. 설탕에 시나몬 분말 넣어주시고 주걱으로 잘 섞어주세요. 시나몬의 특유의 향이 초콜릿과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시나몬 설탕을 꼭 만들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진짜 시나몬이 너무 싫다 그러면은 그냥 설탕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잘 섞이면은 한쪽에 잘 치워둘게요. 자, 그 다음에는 버터를 태워줄 건데, 버터를 태워주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슈톨렌은 장기 보관하면서 먹는 빵인데 버터를 그냥 녹여서 바르게 되면은 버터 안에 이제 수분도 들어있고 유당백도 들어있고 유당도 들어있는데요. 이것들이 산패를 일으키게 돼요. 그럼 안 좋은 풍미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터는 꼭 태워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불을 켜주시고요. 버터를 먼저 녹여주세요. 버터가 다 녹으면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 끓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얀 거품 보이세요? 이것들이 이제 유청이라고 부르는데, 유당이랑 유당백이랑 버터의 수분이 합쳐져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유당이랑 유당백이 이제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면서 점점 갈색으로 변하게 돼요. 그것들이 바닥에 가라앉으면 빠르게 타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지 않도록 실수 없이 저어가면서 태워주셔야 돼요. 자, 점점 이제 끓는 소리가 줄어들고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있죠. 이 정도 색이 나면 불을 좀 줄여주세요. 중불로. 자, 이렇게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서 약간 진한 갈색이 되면 불을 꺼주세요. 냄비의 잔열로 인해서 버터가 더 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걸러줄게요. 고운 체에 걸러주세요. 끝까지 붓지 마시고, 까만 덩어리들 남으면 그거는 그냥 버려주셔야 돼요. 자, 태운 버터가 식기 전에 초코 슈톨렌 위에 듬뿍듬뿍 발라주세요. 대량 생산할 때는 버터에 얘를 아예 담그면서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소량을 만들기 때문에 붓을 사용해서 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태운 버터는 뜨거울 때 발라주셔야지 더 흡수가 잘 돼요. 윗면을 다 발라주신 다음에 슈톨렌을 다 뒤집어주세요. 아랫면도 우리가 꼼꼼하게 발라줘야 되겠죠? 뒤집어서 버터. 자, 뒷면 바르신 다음에 다시 돌려서 윗면에 한 번 더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버터가 스며들면서 중력을 계속 받으면은 아래쪽으로 계속 축적되기 때문에 위에 많이 발라주셔야 돼요. 위에 2번 발라주시고 아래에 1번 발라주시면은 양이 딱 맞거든요. 버터를 남김없이 촉촉하게 잘 발라주시면 됩니다. 옆면도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이 작업을 잘 해주셔야지 슈톨렌의 유통기한이 길어지는데, 버터랑 설탕이 코팅을 해주면서 슈톨렌의 수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얘네 코팅을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자, 버터를 다 발라주신 다음에 여기 시나몬 설탕을 코팅해 줄 건데, 바트에 올려서 설탕을 코팅해 주시면 돼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약 20분 정도 선선한 곳에서 식혀두셨다가 이제 초콜릿 코팅을 할게요. 자, 이제 슈톨렌이 살짝 굳었는데요. 이제 초콜릿 코팅을 해줄 거예요. 오늘은 코팅 초콜릿이 아닌 커버추어 초콜릿이랑 식물성 오일을 사용해가지고 코팅 초콜릿을 직접 만들 건데요. 일반 코팅 초콜릿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만드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저는 오늘 발로나 과하나를 사용했는데, 없으신 분들은 깔리바우트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초콜릿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에 너무 오래 돌리면은 초콜릿이 타버릴 수 있으니까 꼭 20초에서 30초씩 끊어서 돌려가며 녹여주세요. 자, 지금 초콜릿이 다 녹았는데요. 여기에다가 식물성 오일이 들어가면은 초콜릿의 유동성이 늘어나서 얇게 코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오일을 넣어주는 거고, 푸드씨유 같은 거 추천드리고요. 좀 나는 고급스럽게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헤이즐넛 오일 같은 거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사용한 게 헤이즐넛 오일이에요. 꼼꼼하게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사용 온도는 27도고요. 지금은 약 33도 나오네요. 조금 더 식혀줄게요. 코팅 초콜릿이 너무 뜨거우면은 너무 얇게 코팅되기 때문에 약 27도 정도 맞춰서 사용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자, 이제 코팅 초콜릿이 식는 동안 겉면에 묻힐 파우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얘는 슈가 파우더가 아니라 데코 화이트라고 코팅된 슈가 파우더예요. 데코 화이트 같은 경우는 수분에 강하기 때문에 슈가볼 쿠키 같은 거 하실 때도 좋고, 이렇게 슈톨렌 만드실 때도 좋아요. 코코아 파우더가 습을 많이 먹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사용할게요. 가볍게 섞어주세요. 잘 섞이면 한번 체에 쳐줄 거예요. 한번 체에 쳐주신 다음에 다시 그릇에 옮겨주세요. 이렇게 가루까지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 붓을 사용해서 뒷면에 빈 공간 없게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자, 뒷면에 전체적으로 코팅을 해준 다음에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파우더 뿌려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덮일 수 있도록 자, 한번 뿌리고 살짝 젖어들면 한 번 더 뿌려주세요. 이 초콜릿이 굳기 전에 뿌려주셔야 돼요. 자, 코팅이 끝나면 뒤집어 주세요. 그대로 살짝 뒤집어서 윗면에 발라줄 거예요. 자, 남은 초콜릿을 윗면에 붓으로 발라주세요. 가운데 홈에 너무 많이 쌓이지 않게 붓질 잘 해주셔야 돼요. 옆에까지 꼼꼼하게. 자, 전체적으로 초콜릿 코팅이 다 되면 다시 분말을 살짝 뿌려주세요. 초콜릿이 굳기 전에 뿌려주셔야 돼요. 처음에 뿌린 파우더가 이제 좀 습을 먹어서 녹아 들어가면 한 번 더 살짝 뿌려주세요.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면은 냉장고에 살짝 굳혀줄게요. 자, 초코 슈톨렌이 냉장고에서 다 굳었는데요. 이제 포장을 할 거예요. 자, 랩을 사용해서 포장할 건데요. 랩 위에 슈톨렌을 올려주신 다음에 윗표면이 살짝 덮일 수 있게 코코아 분말을 뿌려주세요. 코코아 분말을 뿌려주면 좀 더 다크하고 고급진 맛을 낼 수 있어요. 비주얼도 더 예뻐지고요. 코코아 분말은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 윗표면이 살짝 덮일 수 있을 정도만 뿌려주신 다음에 랩을 밀착해서 감싸주세요. 랩은 꼼꼼하게 2번 이상 감싸주시는 게 더 완전하게 밀봉시켜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포장을 해줄게요. 초코 슈톨렌이 완성이 되면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종이 뾱뾱이랑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크라프트지를 사용해서 2가지를 포장해 보았는데요. 나머지 2개 포장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일단 포장지 같은 경우는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쉽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안에 이렇게 종이픽도 들어있는데 전 촌스러워서 안 쓸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초록색 끈을 사용했고요. 자, 종이 뾱뾱이를 러프하게 벌려주신 다음에 그 위에 슈톨렌을 뒤집어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살짝 당겨서 종이들이 살짝 벌어지면서 슈톨렌이 보일 수 있게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서 테이프를 살짝 붙여주세요. 가운데 테이프 하나 붙여주시는 게 포장하기 편해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대로 러프하게 모아서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대로 뒤집어 주신 다음에 준비하신 리본 중간 맞춰서 돌려주신 다음에 가운데로 모으셔도 되고, 저는 약간 3분의 1 지점에서 교차를 하거든요. 이렇게 교차해 주신 다음에 다시 앞으로 모아주세요. 그래서 한번 묶어주신 다음에 리본 묶어주시면 됩니다. 리본 같은 경우는 왼쪽 끈을 살짝 접어주신 다음에 오른쪽 끈으로 2바퀴 돌려서 2번째 돌린 걸 첫 번째 돌린 끈 안으로 넣어서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리본을 묶어주신 다음에 교차된 끈 잘라주시고 너무 긴 쪽도 잘라서 정리해주시면 리본을 예쁘게 묶어주실 수 있어요. 크라프트지도 똑같아요. 슈톨렌을 뒤집어서 올려주신 다음에 모서리를 눌러서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반대쪽도 눌러서 삼각형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주시면은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혀요. 자, 이렇게 해서 슈톨렌 포장까지 다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포장이 마음에 드시나요? 저 개인적으로 초코 슈톨렌은 오른쪽 크라프트지가 좀 더 깔끔한 것 같기는 한데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종이 뾱뾱이 같은 경우는 하얀 슈톨렌에 포장하시면은 하얀색 쉐입이 보여가지고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꼭 초코 슈톨렌 아니더라도 종이 뾱뾱이 사용하시면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실 수 있고, 크라프트지 사용하시면 이렇게 깔끔한 포장을 만들 수 있어요. 슈톨렌은 랩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가운데부터 썰어 드시면 돼요. 기가 막히죠? 슈톨렌 같은 경우는 가장자리부터 썰어 드시면은 수분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운데부터 썰어 주신 다음에 얇게 한 조각씩 드시고 다시 붙여서 밀봉하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얇게 이렇게 썰어 주신 다음에 한 조각씩 먹으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빵이에요. 자, 이렇게 초코 슈톨렌을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슈톨렌 같은 경우는 보통 2주 숙성해서 먹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초코 슈톨렌 같은 경우는 숙성이 좀 짧기 때문에 지금 만드셔도 충분히 맛있게 즐기실 수 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베이킹 하세요.